국제 공인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PMP 자격 취득에 관련돼서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MP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 약자고요. 거기에 관련된 그 자격 소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MP 시험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PMP를 합격하시면 다음과 같은 배지가 오게 됩니다. PMP에 대한 배지 내용 한번 보시고요. 먼저 PMP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의 약자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히스토리는 1984년부터 미국의 PMI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가 시행하는 자격 인증 제도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서티피케이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일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자원 제약 조건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할 때 프로젝트 팀을 지휘하는 관리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리자가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기량에 대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격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국내 도입은 1995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2001년부터는 CBT, 즉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팅으로 인해서 시험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PM복의 5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M복은 참조적으로 4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응시 자격은 2013년부터 2017년 중반 부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2017년 8월 또는 9월부터는 PM복 6판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2012년 버전인데요. 합격선은 차수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심리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데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 그 기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총 20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25문제는 트라이얼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경향을 알기 위한 그리고 출제 방향을 알기 위한 쉽게 말해서 어떤 테스트 문제가 되겠고요. 이러한 25문제는 실제적으로 시험을 책정할 때 그 결과에 반영을 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25문제를 제외한 175문제 가지고 얼마를 맞췄냐에 따라 가지고 합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보실 때 그동안 공부 안 하셨던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든지 유형이 나왔을 때는 아마도 이 프리테스트 퀴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문제 너무 얽매여서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PMI에 대한 오디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약 10% 정도는 오디트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컴퓨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학력이라든지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에 대한 이력 부분을 적게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교육 35시간도 역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10% 정도는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하드카피로 증빙을 요구하게 됩니다. 증빙을 하게 되면 우편으로 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한 절차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험 응시에 대한 횟수는요, 1년 내 약 3번 정도까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3번 만일 전부 떨어진다면 마지막 기준에서 1년을 기다려야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물론 한 번 내 합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일 한 번에 실패하신다 하더라도 재응시 때 합격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시고 시험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3번까지 기회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방법은 역시 온라인 시험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PMI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료회원을 가입 일반적으로 하시고요. 시험을 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유료회원에 대한 장점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MI 홈페이지에는 이런 시험 신청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는 국내 많은 카페 또는 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조하셔도 되고요. PMI 챕터 홈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오디트가 걸리면
나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상사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연락처라든지 상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반드시 신청을 할 때 기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보실 때는 나의 경력을 입증해 줄 상사와의 커넥션 중요하겠죠? 확실히 평상시에 그러한 부분을 잘 연결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신청하게 되면 약 5일 정도는 소요가 돼서 PMI에서 이메일이 오게 되는데 그 코드를 가지고 시험에 대한 실제적으로 시험과 장소, 일자를 나중에 결정을 해서 여러분께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출제 영역입니다. 5개 프로세스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PMI 쪽의 PM북은 프로세스를 생애 주기에 의거해서 착수냐 또는 기육 프로세스냐 그리고 실행을 하고 감시 및 통제를 하면서 종류 쪽으로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흐름상으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착수 프로세스에 2개, 기육 프로세스에 24개, 실행 프로세스에 9개,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에 11개, 그 다음에 종류 프로세스에 2개가 있는데요. 각 프로세스 영역별로 기준해가지고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물론 이러한 부분은 전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도 착수 프로세스부터 종료까지 각 영역별로 P, 가장 프로피션트, 잘 나왔는지 또는 MP, 모더레이트 프로피션트, 그러니까 평균 이상인지 또는 BP, 비로우 프로피션트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MP 3개 이상 나오셔야만 합격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요. BP가 3개 이상 나온다면 합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 참조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력은요, 5년, 60개월이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의 최소한도 7,500시간이 할애했다는 그러한 내용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사 또는 이에 준하는 이상의 학력은 3년 36개월의 경험 그리고 4,500시간의 투입에 대한 부분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건 또는 이상이건 또는 학사 이상이건 간에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교육 35시간에 대한 정규 교육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이 같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5시간에 대한 교육에 대한 서티피케이트를 확실히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리 경험과 관리 교육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2개가 같이 만족해야만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제가 35시간을 강조했는데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자, PMI에 등록된 REP 기관도 될 수 있겠고요. 레지스터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 그리고 컴포넌트 단체들이라든지 또는 회사에서 지원한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 또는 전문의사 또는 컨설턴트한테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셔도 받을 수 있고요. 대학의 정규학과라든지 이에 관련된 학과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증빙이 되고 확인이 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CBT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베이스 테스팅을 하니까요. 자, 첫 번째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PMI 휴연에 멤버십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비는 $139가 되겠습니다. 이런 멤버가 가입이 되면 개인 회원 같은 경우는 멤버 가입이 확인된 후에 즉 $139를 지불한 것이 확인된 후에는 페이먼트가 405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멤버십을 가입을 하지 않고 시험을 신청한다 하면 화면에 $555를 비용 처리하도록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차이점은 얼마입니까? $11겠죠? $11의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면요. 단지 $11를 가입했을 때 어떠한 어드밴티지가 있을까요? $11 차이에 의해서 단순하게 가입을 하시겠습니까? 가입하는 목적은 다른 목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PMI 회원을 가입을 하면 PM북을 영문판 또는 한글판을 전부 다운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회원 가입 기간 동안에 PMI에서 제공하는 화이트페이퍼라든지 각종 템플릿, 그리고 케이스 스타디 같은 경우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않는 것보다는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재응시입니다. 만일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재응시 비용인데요. 만약에 멤버십 회원은 $275로 재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가 $544를 냈는데 두 번째 시험은 $275만 지불하면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회원인 경우는 그보다 $100가 비싼 $375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불확실성은 있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PMI 멤버십을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PMP 시험을 봤을 때 시험의 어떤 스크린을 캡처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로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위에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4시부터 그러니까 4.000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0까지 줄어드는 시간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문제가 200문제에서 몇 번 문제에 대한 부분이 왼쪽 위에 나와 있고요. 시험번호는 본인의 이름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시험을 신청하실 때 영어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랭귀지에 대한 셀렉션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하면 영어와 한글이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글을 읽어보고 영어를 읽어보는 경우가 시간을 절약하는 부분이 있겠죠. 만일 한글 번역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 하면 영어를 읽어보셔서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revious next는 다음 문제를 가고 그 이전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마크인데요. 자, 마크는 뭐냐 하면 내가 먼저 기록은 하셔야 돼요. 기록은 항상 하시고 마크를 하면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마크 5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리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캘큘레이터는 오른쪽에서 계산 문제를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주로 획득가치 기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께서 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크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다음과 같이 리뷰드 마크, 그러니까 마크된 부분이 몇 번 문제가 현재 마크됐는지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마크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문제를 체크를 먼저 하시고 나서 마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크를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면 무조건 그 문제는 틀린 걸로 되어 있는데 마크를 체크를 하시고 마크를 하면 다시 시간이 남았을 때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이 끝나면 End of Exam을 누르시면 시험이 종료가 되겠고요. 종료가 되면 약간의 설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문이 끝나고 나서 화면이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합격하면 이제 Congratulation,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신다면 Failed라는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합격하시든 떨어지든 간에 시험을 마치고 나면 그 시험장에서 오늘 시험 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2장짜리를 주는데요. 착수 프로세스부터 종료까지 P인지 M핀지 B핀지가 바로 기록이 돼서 여러분한테 제공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전부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합격 관련된 기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문제 4시간 CBT 사지던다형을 하고요. 영문과 한글 2개 국어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분. 종료 시에는 합격하시면 Congratulation이라는 부분이 표시된다는 거 참조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PM북의 그 PMP 하면 PMI 사이트에 가시면요. 또 그리고 한국의 챕터 쪽 사이트에 가시면 PMP 핸드북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방문하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합격을 하시면 공식적인 서티피케이트입니다. 그런 부분은 약 4주에서 5주가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레벨링과 함께 우편으로 여러분 자택에 또는 회사에 여러분이 기록한 주소에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PMI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대해서는 PMP인데 그럼 PMP를 주관하고 있는 PMI라는 기관은 어떤 기관일까요? PMI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로서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URL은 www.pmi.org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1969년 설립돼서 현재 65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1년 1만 명 이상이 PMP를 획득하는 추세에 있다는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가입비는 초기 가입 시에는 $10까지 포함해서 139, 그리고 갱신하실 때는 $129로 1년씩 갱신하시면 PMI 멤버십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PM복에 대한 부분은 A Guide to the Project Managed Body of Knowledge입니다. PM복이죠. 그래서 P,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Body of O, Knowledge의 K, 그래서 PM복. PM북이 아니고요. PM복입니다. 자, 미국 표준협회에서 인증을 했고요. 현재 5판까지 되어 있습니다. 1996년에 처음 출시돼서 4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96년, 2000년, 2004년, 2018년, 2012년 현재 13, 14, 15, 16까지 유효하고 시험은 1년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17까지 되어 있습니다. 수십 개국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만들고요. 베스트셀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PMP를 따시면 어떤 추적 효과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체계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그리고 개인 역량이 향상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할 때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PMP를 가지고 있으면 개인 가치도 향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PMP를 자격을 갖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직 및 업무 전환 때 PMP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정 부분 때문에 이직 및 직무선에도 좋다라는 부분이고, PMP는 국제 자격입니다. 국제 프로젝트 공인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 능력에 대한 대외적인 인증이 되겠습니다. 또한 PM복을 공부를 함으로써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굉장히 효율적인 제고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국제 환경, 특히 글로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경쟁을 올리고 의사소통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 당연하겠죠. 그리고 발주자 입장에서 벤더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개인한테는 개인에 대한 개인 역량이 되겠고, 또 조직 또는 회사는 회사의 역량 배양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PMP 시험 방법입니다. 먼저 PMI에서 회원을 가입하고 PMP 시험을 신청을 하면 오디트가 만약 통과가 되면 코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그 이메일에 그 코드가 오는데요. 그 코드를 가지고 프로메트릭스에서 시험 날짜와 시간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시험 신청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일로 바빠서 못 할 경우는 한 달 이전에 시험을 다시 리스케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께서는 페널티 없이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요. 만일 한 달이 넘어서, 그러니까 시험이 예를 들면 12월 30일이면 12월 1일이 넘어섰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70의 페널티를 내고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달 이전에 스케줄을 조정하는 게 맞겠죠? 자, 시험 신청 절차는 말씀드렸다시피 PMI 홈페이지에서 시험 신청 쪽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겠고요. 응시료를 $11 주려면 사전에 PMI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개인정보를 기입을 하십니다. 성명, 성별, 나이, 주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록을 하게 되겠고요. 학력도 기입을 하시고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경력도 기입을 하십니다. 4,500시간에 대한 부분을 만족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학사 기준이죠. 그리고 35시간을 교육했다는 증빙, 즉 교육기관과 교육자명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이런 부분을 신청하시고 기다리면 PMI가 심사를 하고요. 만일 통과가 되면 확인 메일을 수신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험 신청은 www.prometrics.com에 가서 장소와 시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차 프로맵으로 보시면 유료형 가입하고 신청하시고 학력기입, 기타 등등 수행, 경력기입, 교육, 수료 입력하시고 심사를 기다리시면 오케이 되면 그때 시험 비용을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544달러인가요? 그것은 이 PMI 홈페이지에서 비용을 결제하게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가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오디트에 걸리시면 오디트의 안내에 따라서 오디트에 관련된 서류 준비를 하시고 발송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오디트가 통과되면 확인, 수신 메일을 받는데 보통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코드를 가지고 프로메트릭스에서 시험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약 날짜에 시험을 신청하시면 여러분께서는 시험을 보시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PMI 아시아 태평양 서비스 센터 참조하시고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리고 PMP 취득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준비 방법은 온오프 정규 등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교육을 받으시는데 S복습을 철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완전히 끝나면 시험 신청하는 게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끝나고 나서 시험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을 받고 3개월이 지나버리면 교육받은 내용을 상당히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공부하셨을 때 시험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복습하시면서 영역별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시면서 모의 테스트를 보세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문제집 같은 걸 풀어보셔서 점수를 어느 정도로 나오면 그 다음에 시험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적정 점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80점 이상 꾸준히 나오셔야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참조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제가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공부 자료는 PM복이고요. PM복을 많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PM복만 읽어보셔가지고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학습서라든지 그리고 문제집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PM복에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PM복을 근간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된 거기 때문에 PM복을 두세 번 읽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프로세스에 대한 연관성, 흐름을 파악하는 게 좋다. 가능하면 영어 실력이 되시는 분은 영문판을 하시고요. 또 한글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판도 읽어보시고 아무튼 PM복을 두세 번 정도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합격의 열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부분 일단 답을 체크하시고요.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를 먼저 푸시고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월요일날 시험 보시고요. 시험 전에는 식사를 하셔서 4시간 동안 버티셔야 하기 때문에 식사를 좀 하시고 너무 과식을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식사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과자, 초콜릿, 음료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휴식은 만약에 4시간 힘드시면 잠시라도 1분, 2분이라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스트레치 하시면서 시험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컴퓨터 시험 안내를 보고 어떤 식으로 이 CBT를 할 건지 초기에 시험 안내가 나오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쭉 보고 인스트럭션을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 수 없죠. 일단은 찍으시고 나중에 리뷰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 부분을 관련해서 전부 익히시는 게 시험에 대한 합격 요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M을 공부하시다 보면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인도물에 대한 프로세스 흐름, 변경 요청에 대한 프로세스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서로 간에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WPD, 즉 데이터라든지 WPI, 정보라든지 또는 WPR, 리포트 간의 서로 상관관계 그리고 품질 통제와 범위 검증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리스크에 관련된 많은 용어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잘 이해하시고요. 특히 계산 문제는 100%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들은 상황식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한쪽으로 몰아있지 않고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짓게 되어 있는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100%가 하나가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약 15문제에서 2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특히 CPM 또는 EVM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가지고 100% 맞추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PM복 학습방법입니다. 자, 먼저 챕터 1부터 용어를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챕터 3는 한번 정독을 하셔서 프로세스 그룹별로 한번 쭉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그램을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이해를 하시고요. 또 그림 같은 경우 이해를 하시고, 인풋 트렌드 테크닉 아웃풋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영문판을 공부하시고요. 한글판을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M복에 그로서리가 유치이 됐습니다. 그래서 PM복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그로서리에서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PM복에 대해서 PMP 시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